이번 강의에서는 포인터와 이 포인터와 비슷한 개념인 레퍼런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 포인터는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사용하면 직접 메모리의 주소를 접근해서 그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거나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프로그램에서 데이터의 위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복잡한 자료 구조들을 구현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정적 메모리 같은 경우는 컴파일 시간에 크기가 고정이 되어야 되지만 동적 메모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컴파일 시간의 크기를 확정할 수 없는 데이터를 런타임에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폴리모피즘, 다형성이라는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러한 동적 메모리 할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적 메모리 할당을 위해서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힙에 메모리를 할당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메모리는 delete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직접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동적으로 생성한 메모리를 바로 포인터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소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포인터와 매우 비슷하게 생긴 포인터의 역참조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포인터를 함수에서 이용하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 포인터와 매우 비슷하게 동작하는 레퍼런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터를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같은 경우는 특정 타입의 데이터를 가리키도록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int 타입의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는 이렇게 별표를 붙여서 int 포인터 타입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러한 포인터 같은 경우는 null 포인터로 이렇게 초기화를 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변수의 주소를 사용해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5라는 값을 가진 value가 있고, 이 value라는 변수의 주소 값을 이런 식으로 주소 연산자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 주소 값을 이 포인터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참조 연산자라는 것을 배워볼 건데, 이 역참조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 포인터 앞에 이렇게 별표를 붙여서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의 주소에 할당된 값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5가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네.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 변수의 주소값을 접근한다고 했는데, 이 주소값을 접근하기 때문에 이 주소값에 들어가 있는 값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서 포인터의 값을 이렇게 10으로 변경을 하고 나서 이 포인터 값을 출력을 하면 10이 출력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 포인터는 이 value에 주소값을 참조해서 값을 직접 수정했기 때문에 이 value의 값을 출력을 해도 이 포인터가 변경한 값과 동일한 10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인터를 역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 값에 있는 그 값을 직접 수정을 해줬더니 value가 같이 이렇게 10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얘가 포인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b라는 값이 value랑 같다라고 하고 여기서 b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5가 출력이 될 겁니다. 제가 여기서 포인터 대신 b 값을 이렇게 10으로 바꾸고 b를 출력을 하게 되면 b 같은 경우는 당연히 10이 출력이 될 거고,
value는 이 b 값이 value의 값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b는 이 value의 메모리 주소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 값이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value의 값은 이 b 값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5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value의 메모리 주소 값을 직접 접근해서 값을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 value 값이 5가 아닌 10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인터가 메모리 단에서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 역참조 연산자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포인터와 매우 비슷한데 특정 타입의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는 특정 데이터 타입 뒤에 이렇게 별표를 붙여서 이거는 int 타입의 포인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고, 이렇게 포인터가 선언이 된 이후에 포인터 앞쪽에 오는 이 별표는 이 주소값이 아닌 이 주소값에 있는 실제 값을 접근하는 게 되는 역참조 연산자가 됩니다. 이게 저도 C++을 처음 배웠을 때 매우 헷갈리던 부분이었는데, 이 데이터를 선언할 때 있는 이 별표는 int 포인터 타입을 선언을 하는 거고, 그 뒤에 포인터의 앞에 붙는 별표는 역참조 연산자를 나타내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는 동적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적 메모리가 아닌 동적 메모리를 이렇게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인터 값을 이런 식으로 10으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포인터를 이용한 동적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new를 이용해서 할당한 메모리는 반드시 저희 사용자가, 즉 프로그래머가 delete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포인터의 메모리를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직접 삭제를 해주지 않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 메모리는 절대 자동으로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test라는 함수를 만들고 a라는 int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 이렇게 int의 정적 메모리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 int 타입의 정적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 함수가 이렇게 호출이 될 때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 테스트 함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 데이터는 자동으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이렇게 new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테스트 함수를 호출을 하여도 이 메모리에 대한 해제가, 즉 딜리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메모리는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즉 정적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관리를 해주지만 new와 delete를 이용해서 포인터를 이용한 동적 메모리를 관리할 때는 반드시 저희가 new를 이용해서 할당한 메모리를 delete를 통해서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포인터를 이용할 때 매우 번거로운 부분인데, 이 delete를 제대로 해주지 않게 되면 메모리 누수가 일어나게 되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경우 어떤 특정 기능이 지속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메모리가 삭제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쌓이기만 하다가 힙이라는 동적 메모리가 다 차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종료는 비정상 종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메모리 누수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반드시 해제되어야 되는 메모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딜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딜리트를 해줄 때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포인터의 값을 출력을 하면 이렇게 10이 출력이 되는 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딜리트를 하고 나서 이 포인터를 출력을 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10까지 출력되는 거는 문제가 없다가 제가 메모리를 해제한 곳에 이 포인터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지금 저희가 여기서 new int를 통해 가지고 int 사이즈만큼에 있는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했고, 포인터가 이 메모리를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여기서는 10으로 변경을 해 주었고, 포인터가 접근한 이 값을 여기서 10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딜리트 단계에서 이 메모리 자체가 아예 삭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포인터가 참조하는 메모리의 값을 출력을 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선 TV가 있고 리모컨을 이 TV에 연결을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 이 리모컨 포인터를 이용해서 TV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 TV를 삭제해버리고 이 리모컨으로 아무리 이 TV를 조정을 하려고 해도 이 리모컨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TV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조작을 할 수 없는 게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메모리 동작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딜리트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포인터를 삭제해 주고 나서 이렇게 널 포인터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포인터가 널 포인터면은 이 if 구문이 실행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참조를 할 때 if 구문을 이용해서 널 포인터인지 확인을 하고, 널 포인터가 아닐 때만 특정 구문이 실행되도록 하면은 저희가 에러 없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10이 출력이 되고,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를 저희가 삭제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포인터를 널 포인터로 딜리트 뒤에 바로 바꿔주고, 그렇게 되면은 if 구문을 통해서 포인터가 널 포인터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데, 포인터가 널 포인터이기 때문에 해당 구문을 실행하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포인터 같은 경우는 딜리트를 해주고 널 포인터를 이 포인터에 할당을 하게 되면 이 if 구문과 같이 조합해서 사용하면은 안전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포인터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void tes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int 값을 받아서 이 값을 100으로 한번 저희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a라는 값이 1이 있고 이 테스트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이 a의 값을 출력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을 할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1이 출력이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a를 전달을 해서 이 값을 바꿨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1이라는 값을 가진 메모리의 복사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a가 비록 100이지만 이 테스트 함수가 끝난 시점에 a는 여전히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1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터 같은 경우는 해당 데이터 타입의 주소 값을 접근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소 연산자를 통해서 a의 주소 값을 이 포인터가 접근을 하도록 하고, 이 포인터의 역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이 메모리 주소에 있는 값을 100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이 a의 값도 같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100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인터를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하면 함수 내부적으로 원본 데이터를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포인터의 특성은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고도 함수의 외부 변수를 수정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이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조 같은 경우는 주소 연산자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에서 주소 연산자와 참조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주소 연산자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어떤 특정 변수가 할당이 되었을 때 이 변수의 앞에 사용이 되고 해당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10이 아니고 이 변수의 주소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시점에 주소 값이 어떻게 할당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랜덤으로 주소 값이 할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소 값이 할당이 됐지만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는 다른 위치에 주소 값이 할당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소값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에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랜덤으로 할당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 연산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인터와 같이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포인터를 통해서 A의 주소 값을 접근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러한 주소 연산자와 매우 비슷한 참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같은 경우는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지 않는 변수의 별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B 같은 경우는 A의 별명으로 생각을 해줘도 되는데 B 같은 경우도 이러한 포인터와 마찬가지로 A와 동일한 주소값을 가지는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하나의 A라는 변수가 가지는 메모리가 있고 여기에 지금 10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는 이 10이라는 값을 참조를 하고 그리고 이 포인터 같은 경우 지금 이 A의 주소 값을 참조를 하게 됩니다. B 또한 A와 동일한 메모리 값을 가지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이 동일한 메모리 하나를 참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B 값을 5로 변경을 하고 나서 A와 포인터와 B 값을 모두 한 번씩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포인터 값을 접근을 하고 B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개는 모두 동일한 메모리를 참조하기 때문에 이 B를 제가 여기서 5로 한 시점에서는 이 값이 5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를 통해서 이 메모리를 접근을 하든 포인터의 역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이 값을 출력을 하든 B를 통해서 이 값을 출력을 하든 모두 다 5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5, 5, 5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터와 참조 같은 경우는 주로 함수 인자를 전달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인자를 전달을 할 때 이 값의 복사본이 아닌 참조로 전달을 해서 원본 데이터를 직접 수정하거나 복사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포인터와 매우 비슷한데 포인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딜리트를 해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포인터보다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 예제를 보면은 A 값을 포인터로 받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값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A의 주소값을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수정을 하고 A의 값을 출력을 하면 100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를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현을 하고 예를 들어서 20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이번에 A의 주소값이 아니라 A를 그대로 전달을 하고 그럼 여기에선 A가 2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200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한 방식과 레퍼런스를 이용한 방식 모두 원본 데이터를 함수에서 직접 수정하도록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이러한 포인터와 레퍼런스의 동작 방식을 메모리 관점에서 상세하게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